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고, 스마트폰도 치워두고, TV도 꺼져 있고, 그저 나 자신과만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한데요? 그냥 사람들이랑 있거나 재미있는 거 보는 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할까?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락해야 할 것 같고, 콘텐츠를 소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2014년 버지니아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방에 혼자 두고 15분 동안 생각만 하게 했습니다. 단, 원한다면 버튼을 눌러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남성의 67%, 여성의 25%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조차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나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학원, 숙제, 친구 만나기, 운동,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업무, 약속, 미팅, 인간관계,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멈춰 있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겁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항상 뭔가를 하고, 성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립니다. 뇌가 쉬어야 하는 이유. 하지만 우리 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뇌는 쉬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Default Mode Network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첫째, 기억을 통합하고 정리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수많은 정보들을 분류하고,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립니다. 둘째, 자아 성찰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한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나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처리합니다. 셋째, 미래를 계획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넷째,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뇌에 새로운 정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뉴스, 메시지, 이메일, 뇌가 정리할 틈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수십 개 동시에 켜놓으면 느려지고 결국 멈춥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부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가 휴식 상태일 때 활동하는 에너지가 전체 뇌 에너지의 약 20%나 됩니다. 뇌는 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빼앗으면 우리의 인지 능력, 의사 결정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은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원 역할, 집에서는 부모나 자녀 역할, 친구들과는 친구 역할, SNS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역할들 속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 순수한 나 자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 판단이 없을 때, 기대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걸까? 나는 진짜로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한 척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만 제대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300년도 더 전의 말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조용해야 합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역설.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자기 이해, 부족에서 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어.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은 관계에서 덜 집착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관계가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더 나아가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뭔가를 하고 성취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 없는 존중을 줄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의 원천,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발견과 창조는 대부분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65년 패스트를 피해 고향 농장으로 돌아가 18개월을 거의 혼자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 미적분학, 광학의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18개월이었습니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나 예스터데이의 멜로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 뇌가 쉬고 있을 때 창조성이 발현된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매일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에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떠올렸습니다. J. K. 롤링은 혼자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해리포터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어폰도 없고 책도 없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말이죠. 왜 혼자 있을 때 창의성이 폭발할까요?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뇌는 내부로 눈을 돌립니다. 기억 속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와 경험들을 꺼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샤워하다가 갑자기 풀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생각 주간 탱크 위크를 가지며 완전히 혼자 오두막에서 지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들은 모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회복 탄력성. 혼자 있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요구로 가득합니다. 업무 메시지, SNS 알림, 뉴스 속보, 이메일. 우리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불안, 우울, 번아웃으로 발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아 고갈의 디플리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만족시킬 필요가 없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명상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낮은 스트레스 수치, 더 나은 감정, 조절 능력, 더 높은 행복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회복 탄력성을 기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평소에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처리에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즉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감정은 느껴져야 처리됩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슬픈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고독. 디지털 시대에 혼자 있는 시간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주머니 속에 세상 전체를 담아놓았습니다. 지루하거나 불편한 순간이 오면 즉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30초, 신호 대기 중 1분, 화장실에서 5분.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이면 하루에 수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원래는 뇌가 쉬고 정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46시간을 스마트폰과 보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13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쉴 틈 없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혼자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5분도 혼자 있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SNS를 스크롤합니다. 불편한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혼자 있는 능력, 고독을 즐기는 능력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CEO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디지털 기기가 집중력, 창의성, 그리고 혼자 있는 능력을 얼마나 해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만들기 실전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153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면과의 연결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팀 페리스, 토니 로빈스, 오프라 윈프리 모두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를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디지털 프리존을 설정하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대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모두 꺼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또는 특정 공간을 디지털 프리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기, 식사할 때는 모든 기기 끄기 같은 규칙을 만드세요. 셋째, 혼자 산책하세요.
일주일에 34번, 30분 정도 혼자 산책하세요. 이어폰 없이, 스마트폰 없이요. 그냥 걸으면서 생각하고, 주변을 관찰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며,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넷째, 주말에 고독의 데이트를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최소 23시간 정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세요. 카페에서 책을 읽어도 좋고, 미술관을 가도 좋고, 공원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이고,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나와의 데이트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때는 시간을 내는데, 왜 나 자신과는 데이트하지 않나요? 다섯째,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하세요. 한 달에 하루, 혹은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완전히 디지털로부터 단절하세요. 스마트폰을 꺼두고, 컴퓨터를 끄고, TV도 보지 마세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산책하세요. 처음에는 금단 증상이 올 겁니다. 불안하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겨내세요. 몇 시간 후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섯째,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연습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명상도 아니고, 생각 정리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숨을 쉬고, 소리를 듣고, 감각을 느끼세요. 생각이 오면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일곱째, 일기를 쓰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을 써보세요.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진짜 나만 보는 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일기는 나와의 대화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을 글로 쓰면 명료해집니다. 문제가 정리되고, 감정이 해소되고, 통찰이 일어납니다.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라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외향인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내향인과 외향인의 차이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입니다. 내향인은 혼자 있을 때 충전되고, 외향인은 사람들과 있을 때 충전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혼자 있는 시간의 이 점들 자기 이해, 창의성, 정신건강, 뇌의 정리 시간 이것들은 성격 유형과 무관합니다. 모든 인간의 뇌가 똑같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외향인도 끊임없이 사람들과만 있으면 지칩니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휩쓸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필요한 시간의 양입니다. 내향인은 하루에 몇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외향인은 하루 30분 한 시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외향적인 리더들도 매일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혼자만의 시간,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학교, 학원, 과외, 학습지, 운동, 예체능, 스케줄이 빽빽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의성 저하, 집중력 부족,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상상하고, 공상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아이의 뇌가 발달하고, 창의성이 자라고, 자아가 형성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모든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도 괜찮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법, 혼자 노는 법,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심심해요 라고 하면 즉시 뭔가를 제공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라고 말해주세요. 지루함은 창의성의 어머니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립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인 상태, 연결되고 싶은데 단절된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은 선택입니다. 능동적으로 혼자 있기로 결정하고 그 시간을 나 자신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고독은 풍요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먼저 나 자신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알고 나와 편안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고독의 기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 연인, 동료들과 끊임없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혼자 있는 기술이 없으면 매우 힘듭니다. 외롭고 무료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노인 우울증이 여기서 옵니다. 반면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온 사람은 노후도 풍요롭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하면서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고독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말이죠. 마무리.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뇌는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할 시간, 통합할 시간, 창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를 만날 시간,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 나만의 가치관을 정립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요구로부터,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타인의 기대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로 존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온전히 혼자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지루하고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하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겁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